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자격 CSTS 특강을 맡게 된 윤동환입니다. 3교시에서는 경험 기반 테스팅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기반 테스트란 기존의 테스트를 이제 했던 경험, 그리고 테스트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도메인, 예를 들면은 자동차 분야면은 그 자동차 시스템을 테스트한다 그러면은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제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이 경험 기반 테스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험 기반 테스트의 방법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류 추정 방법과 이제 탐색적으로 테스트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오류 추정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실수를 미리 추정을 해서 이에 따른 결함이 검출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정 테스트 대상이 주어지면은 테스터의 경험과 직관을 바탕으로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을 미리 리스트 나열을 해서 해당 실수에 따른 결함 노출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탄젠트 x라는 그런 삼각함수가 있을 때 요 무한으로 되는 90도에 대한 게 이제 어떤 예외 처리나 이런 것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의 경험에 의해서 이거에 대한 게 잘 처리되지 않은 내 그런 여태까지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이제 한번 체크해 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오류를 추정하고 테스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류 추정의 특징은 동등분할이나 경계값 분석 같은 기존의 명세 기반 테스트 방법에서 함께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등분할에서 이제 유효한 분할, 이미 명세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유효한지 이제 쉽게 식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이제 굉장히 테스트를 할 때 용이하지만 만약에 유효하지 않은 거, 예를 들면 아까 유효하지 않았던 문자열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값을 넣는다든지 소수점 값을 넣는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배경이나 경험이 없으면은 이러한 좀 잘못된 그런 입력값을 넣는 경우를 이제 체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테스트의 경험과 직관을 활용해서 기존의 명세 기반의 테스트 방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오류 추정 테스트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류 추정 기법의 이제 예시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필수 입력 같은 상황에서는 필수 입력인 항목의 경우 값이 반드시 필수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 보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별 표시로 빨갛게 체크된 것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입력을 치지 않으면은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반응이 와서 요게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오겠죠. 이러한 것이 이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제 필수 입력 상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입력 항목의 길이입니다.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이제 주민번호 앞자리는 6자리가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5자리만 넣었다. 이때 이제 뭔가 동작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정확한 입력을 넣게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입력 항목에 대한 길이, 이러한 상황을 이제 오류 추정에 보통 활용하게 되고요. 다음에는 입력 항목에 대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보통 연 2개와 이제 월 2개, 그다음에 일 2개, 이러한 형태의 값을 입력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다른 알파벳이라든지 아니면 기호라든지 이런 것을 넣게 되면은 이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이러한 것이 이제 잘 되어 있는지, 빠지지 않고 이런 예외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게끔 개발을 하였는지 체크하는 것이 이제 오류 추정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력값으로 이제 명시적인 제약 사항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연도는 이제 0년에서 99, 요 사이에만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벗어나는 값이 들어갔다, 마이너스 값이 들어갔다, 이러면은 이제 안 되겠죠. 이런 것을 이제 어떤 제한적인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때 그러한 것에서도 이제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진 것이, 확인한 것이 이 입력값 명시 제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입력값에 대한 묵시적 제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과거 기록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내용을 이제 조회를 하는데요. 연도가 이제 현재가 21년인데 이게 22년이라든지 23년이라든지 이렇게 넣으면은 미래에 대한 것을 넣었다는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겠죠. 이러한 것을 이제 확인하게끔 하는 것이 요 입력한 묵시적 제약사항에 해당하는 그 오류 추정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탐색적 테스트입니다. 탐색적 테스트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수행하는 명세 기반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구조 기반 테스트라든지 이러한 것에 이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테스트 대상, 예를 들면 자동차라면은 그 자동차라는 테스트 대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자동차는 어느 부분에 이 소프트웨어가 매번 이상이 있었지, 이러한 것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떤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짜고 그거를 실행하는 것이 대상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이제 어떤 테스트 설계를 도출한다 하여 탐색적 테스트라 부르게 됩니다. 테스트 대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결정하고 문서 없이 이제 테스트를 바로 수행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테스트를 뭘 할지 또 이제 탐색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탐색적 테스트는 테스터의 어떤 지식에 매우 의존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내가 자동차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 아니면은 이런 어떤 인베디드 하드웨어에 대한 경험이 떨어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색적 테스트의 효과는 이 테스트의 지식에 의존하는 성향이 크고요. 다음으로 앞서 말했듯이 문서 작성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계속하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순서로 테스트했어, 이게 자동으로 이제 도구에서 입력을 하여 그 기록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테스트를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툴도 이제 생기게 되었고요. 탐색적 테스트는 어떤 큰 시스템에 대한 그런 체계적이고 이런 것을 개발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애자일과 같은 그런 변화에 빠르고 뭔가 유연하게 이제 개발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 테스트를 할 때 이제 적합한 그런 효과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탐색적 테스트의 단점은 처음에 이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과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익숙한 부분이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까지 이제 탐색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탐색적 테스트 기법의 어떤 문제점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 기능에 대해서 팀이 여러 개로 나눠 있을 때 요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게 되면은 이거의 하나 문제점을 내가 이미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팀에서 똑같이 그거를 계속 찾아서 똑같은 내용의 테스팅을 이제 발표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식으로 이제 서로 중복하고 이제 반복적으로 테스트해서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탐색적 테스트의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떠한 이제 커버리지라고 부르는 그런 내가 탐색 계획을 한 그런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전부 이제 테스트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점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나를 찾아서 따라가고 또 거기서 다음에 뭘 찾을지 또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기 때문에 언제까지 테스트를 해야 할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 적합성에 대한 그런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하나의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